자, 3방식 문제, 예상 문제 보고요. 예상 문제가 389페이지요. 389페이지. 자, 비교 방식 사시시계면 문제 봅니다. 390페이지 23번요.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비중 가격 구하시오. 하는 순간 이거 돌리시고요. 사례가 곱하기 사시지계면 여기다 무조건 차곡차곡 대사만 넣어주면 돼요. 자, 봅니다. 거래 사례 가격 2억 넣어줘요. 사례 가격 2억. 거래 시점 100, 개시 시점 125. 요거죠. 거래 시점이 100이 되고 개시 시점은 125가 되고. 그러면 요걸 줄이면 1.25 해도 문제가 없죠. 그죠? 펜들 하시면 돼요. 다음에 세 번째. 자, 지역님 비교네요. 대상 지역은 사례보다 동그라미. 지역님. 사례보다 100이 되고, 사례보다, 10% 시면 얼마? 110. 줄이면 뭘로? 1.1. 마지막으로, 대상은 사례보다, 개별현이죠. 사례보다니까 사례보다 100이 되고요. 사례보다 5% 열심히 얼마? 95. 아니면 어떻게? 0.95. 다 똑같은 거예요. 곱하기 상승시. 이래 하나, 저래 하나. 답은 똑같이 나옵니다. 261, 250이죠. 정답 4번이요. 다음에 27번. 27번. 건물의 수익 가격 구하면 얼마 되나? 수익 가격, 요거예요. 수익 가격, 요거 구하시오. 틀을 딱 잡아야 됩니다. 순수익은 이렇게 빨리 구하고. 그 다음에 요 하늘 자료 주거든요. 그래서 이거 구하고 하늘 구하면 답이 무조건 나오는 겁니다. 그럼 보세요. 박스. 첫 번째, 예상 총수도 5천만입니다. 일단 만자 뺄게요. 5천 적을게요. 두 번째, 공실이 5%네. 공실이 5%니까 5% 얼마? 250이죠. 기타가 없죠? 여기까지가 4,750이고. 다음에 경비는 따로 유효 총수력이 40%다. 이것이 몇 프로? 40%. 40%. 곱하면 됩니다. 얘가 1,900만 나오죠. 1,900만 원. 1,900. 그러면 순수익은 2,850이죠. 라고 했니? 따라서 순수익은 2,850만 원 되고. 뭐만 남았다? 환원율. 아래 보게 되면요. 자본 수익률 3%, 자본 회수율 2%, 합 얼마? 5%. 2,850만 나누기 5% 하면 돼요. 그러면 금액은요, 5억 7천 납니다. 정답 이꼴 5억 7천. 그래서 푸는 틀만 알아버리면 이 문제도 빙글빙글 돌린 것도 아니고 웬만하면 풀 수 있거든요. (31번) 자, 환원율의 설명이다. 옳은 것은 시조 12 묻습니다. 1번 조성법은 대상, 그러니까 유효한 최근의 사례로부터 환율을 구하는 방법이다. 얘가 바로 시장 추출법이죠. 1번과 2번 바뀌었습니다. 1번은요, 시장 추출법. 2번이, 자, 구성수로 분해요. 위험률을 가산한다. 위험이 반영되면 조성법이죠. 그래서 1번이 뭐지? 시장 추출법. 2번이 조성법입니다. 3번
에르도법은 세금이 부동산 가치에 미치는 영향과 같은 전형적인 형태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다. 세금을 고려 안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맞는 말입니다. 정답 3번. 4번요. 물리적 투자결합법은 지분 투자자 요구 수익률과 저당 투자 요구 수익률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착안한다. 얘가 다르면요, 지분, 저당 묻는 거지. 얘는요, 물리적이 아니고 금융적이죠. 틀렸고. 5번요, 부채 감당법은 공식이 뭐라고 했죠? 부저저. 얘는요, 지분 투자, 틀렸네? 저당 투자. 은행 입장이죠. 지분 틀렸고요. 저당 투자 입장입니다. 32번. 환율 구하시오. 두 번째 줄, 물리적 트래블에 의한 환율 못 씁니다. 그럼 뭐세요? 공식부터 돌려, 공식. 바로 토지, 건물이죠. 토지 가격 구성비 곱하기 토지 환원율, 건물 가격 구성비 곱하기 건물의 환원율입니다. 토지, 건물. 바로 숫자 집어넣으세요. 첫 줄, 토지 환원율 6%, 건물 환원율 8%, 토지 환원율 6%, 건물 환원율 8%. 이제 가격 구성비만 남았네요. 부동산 가격 구성비는 토지와 건물이 각각 4대 6이다. 4대 6이다. 그러면요, 40%, 60%잖아. 그러니까 0.4가 되고요. 0.6이 되고 4대 6. 끝. 다 풀었습니다. 정답 7.2%예요. 정답 7.2%. 정답 4번입니다. 32번. 다음 보기 자료를 이용하여 환율을 바르게 계산한 것은, 그러면서 박스 보기 내기는 어떤 방법인지 알아야 됩니다. 항목 4개 있죠. 자기 자본, 타인 자본, 그럼 지분과 부채가 나왔네. 그 다음에 저랑 상수, 지분 배당률. 얘는 뭐냐면요, 지분, 저당 묻는 겁니다. 금융적 결합입니다. 지분, 저당. 지분 비율 곱하기 지분 배당률, 저당 비율 곱하기 저당 상수. 박스 보고 숫자 넣어주면 돼요. 자기 자본 4천만, 타인 자본 6천이다. 4대 6이죠. 4대 6. 뭐지? 4대 6. 0.4가 되고 0.6이 되고 4대 6. 세 번째, 저당 상수가 6%. 얘가 6%. 네 번째, 지분 배당률이 12%. 얘가요. 12%. 다 풀었네요. 그러니까 간평은요, 문제를 빙글빙글 꼬아낼 수가 없거든. 숫자만 따박따박 넣어주면 답이 나옵니다. 정답 8.4%예요. 34번입니다. 에르도법. 34번, 요 문제와 흡사한 문제가 과거 아마 제 기억으로 7회 때인가, 그때 7회 때인가 8회 때인가, 그때 요 문제가 거의 닮은 문제 나왔습니다. 에르도법. 에르도법이 나왔다. 아까 공식 복잡했잖아요. 얘만 나왔다. 무조건 뭐만 떨려? 세전 현금 수지. 세금 고려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걸 뭐 착안해서 보게 되면 에르도법에서 환율 결정 중에 고려하는 변수에 속하지 않는 거 뭐만 찾자? 세금만 찾자. 정답 4번 소득세율.
세금 효과는 고려 안 한다고 했지. 세금을 고려 안 해요. 고려하지 않는 것 정답 4번입니다. 세금과 관계없다. 정답 4번입니다. 35번요. 얘는요. 박스 보시면서 요거예요. 부조죠. 아까 풀었죠, 그죠? 그 문제에다가 제가 숫자만 바꿔놨거든요. 여러분들 풀어보시면 답이 그대로 나올 겁니다. 여러분이 확인하시고요. 자, 그럼 이제 3방식 끝났으니까 여기까지 나머지 정리하고 문제집도 나머지 봅니다. 여기까지 먼저 볼게요. (133페이지입니다) 133페이지. 임료평가. 임료평가는 한 10년 단위로 한번 나올까 말까요. 그러니까 얘는 꼭 시험에 나온 체킹 한번 체크합니다. 먼저 임료의 구성. 참고표죠. 실질임료 샀으니까 참고표를 모두 밑줄 아세요. 실질임료 이꼴 순임료 플러스 필요적용비. 얘는요 지문 그대로 나와요. 실질임료는 순임료에 필요적용비를 더한 것이다. 지문 그대로 묻습니다. 박스 내려가요. 박스. 두 번째 박스. 계속임료 가는 방법 단독 문제 과거에 나온 적이 있고요. 얘도요 5가지 제가 암기를 쉽게 들었습니다. 이설을 임차하자. 이설 임차수. 이설 임차수. 이율법. 설슬라이드법. 임대사례법. 차익배분법. 수익분석법. 이설 임차수. 5가지. 다음 페이지. 1번 임대사례비교법. 박스 공식이 눈에 좀 익었죠. 사시지기면. 자, 1번요 앞에다 X예요. X 하세요. 단바로 시험에 안 나오니까. 2번 적산법은 박스 공식 있죠. 공식을 밑줄하고 요거는요 새겨두세요. 공식 그대로 잘 나오거든. 기초가액 곱하기 기대이율 플러스 필요적용비 이꼴 적산임. 요것만큼은 여러 번 나왔으니까요. 이거는 네 개로 만들어줘요. 그러면 가로 2번 기초가액 설명 있죠. 가로 2번 읽지 마세요. 3번 기대율 넘어가세요. 봐도 모를 거고요. 어려워요. 4번 필요적용비. 필요적용비는 과거 시험 때 4번 나왔기 때문에 4번 나왔다면 알아야 되는데 요즘은 안 나왔거든. 근데 혹시나 싶어서 자 한번 체크해 보겠는데요. 만약 필요적용비가 나왔다면 첫 자보고 감유, 보조, 결공. 감유, 보조, 결공. 이상 감가상각비. 유지관리비, 보험료, 조세공과, 결손준비비, 공시손실에, 감유, 보조, 결공. 얘가 필요적용비, 임대차에 필요한 경비를 말합니다. 근데 우리 시험은 이렇게 물어요. 필요적용비에 속하지 않는 것은 없거든. 속하지 않는 것. 또는 속하는 것은. 그래서 얘는요, 시험에 나오는 것만 체크합니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나온다면 여기서 답이 나와요. 따라서 감유, 유지관리비 있죠. 유지관리비. 두 번째 항목. 여기에 항목 2개 있죠. 두 번째 항목이 뭐죠? 모두 밑줄합니다. 공익비와 부가사용료 X. 자본적 지출인 교체비용. 이것만 밑줄. 반복합니다. 공익비와 부가사용료 그리고 교체비용은 필요적용비 아니다. 임대차와 관계없는 비용입니다. 반복합니다. 공익비와 부가사용료 그 교체비용. 왜? 출제가 되었거든. 공익비 부가사용료는 2번 나왔고요. 교체비용 1번 나왔습니다. 그래서 얘는요 필요적용비에 해당되지 않는구나. 요거 기억하시고. 그러면 2칸 내려서 조세공과. 항목 2개 있죠. 두 번째 항목 밑줄 하세요. 소득세, 법인세. 소득세, 법인세는요 자기가 법만큼 자기가 소금 내는 거예요. 임대차와 관계없습니다. 상식적으로. 따라서 소득세, 법인세도 임대차에 필요한 경비가 아니다. X. 한번 더 쓰냐면요. 혹시나 나왔다면 뭐만 떠올리면 돼? 속하지 않는 것은 공익비와 부가사용료, 교체비용, 소득세, 법인세. 끝! 예. 그러시면 정리가 될 거예요. 3번 내려가요. 수익분석법 X 하세요. 보지 마요. 예. 다음 페이지. 제4장. 감정평가 규칙입니다. 규칙은 몇 번 나왔죠? 큰 별표 29대 있죠. 왜 29로 썼을까요? 별표를 29개 넣으려고 하니까 칸이 모자라가지고요.
칸을 치면 온통 별표를 칠 수 없기 때문에 큰 별표에다가 29 적어놨거든요. 29번 나왔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현재 전체 흐름을 보게 되면요. 1번 규칙상 용어가 또 1번부터 16번까지 확인했죠? 한 장 더 넘어갑니다. 넘어가면 물건별 간주니까 여기다 합쳐가지고 29번입니다. 합쳐가지고. 그러면 앞에 이제 보세요. 규칙상 용어. 1번 시장가치, 2번 기준시점, 3번 형성요인, 4번 원가법, 5번 적산법, 6번 거래사례법, 7번 임대사례법, 8번 공시지가 기준법, 9번 수익환법, 10번 수익분석법, 11, 12, 13 인근지역, 유사지역, 통일수급권, 14번 적정실거래가, 그리고 15, 16번. 여기서 이거는요 규칙 시험에 잘 나온 걸 제가 다 뽑아가지고 집어넣은 겁니다. 뽑아가지고 결론은요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5개만 뽑아내요. 5개를 그대로 뽑아내가지고 한 단어만 싹 바꿔버려. 한 단어만. 한 단어만요. 그래서 그 한 단어 찾는 게 문장을 자꾸 보게 되면 요령이 생기는데 근데 그걸 서툴게 되면 그 한 단어가 안 보이거든요. 이 문제는 항상 전형적으로 5개 뽑아내가지고 틀린 것은 맞는 것은 해서 이제 한 단어 싹 바꿔치기가 문제예요. 문제 풀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들 여러분들이 항목 그대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확인하시고 다음 페이지 넘어갑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물건별 평가에다가 앞에다가 별표 한 개 하시고 사실은요 얘도 제법 많이 나왔거든요. 만약 여기서 나왔다면요 걱정 마세요. 이것도 장난 못 치거든요. 뻔한 번짝 문제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표를 봅니다. 표를 보시면 먼저 가로 항목. 한면평 규칙에서 왼쪽은 주방식, 오른쪽은 부방식이다. 주방식만 동그라미. 주방식에다가 여백 있죠? 괄호 적어줘요? 괄호 원칙. 원칙. 우리 시험은요, 주방식보다는 원칙적인 평가 방법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원칙적인 평가 방법은 주방식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주로 예를 물어요. 주방식을. 실항목 볼까요? 토지 동그라미. 토지 동그라미. 내려가서 건물 동그라미. 토지 건물 일괄평가 동그라미. 두 칸 내려가요. 과수원 동그라미. 내려가서 공장재단 공장만 동그라미. 내려가니까 자동차 있죠. 자동차는요. 다시 오른쪽에 세부된 항목 보니까 자동차, 건설기계, 선박, 항공기죠. 여기서 자동차만 동그라미. 두 칸 내려가요. 임대료 동그라미. 내려가서 무형자산 동그라미. 이걸로 여기서 체크된 것만 대부분 나와요. 체크된 것. 하나씩 봅니다. 첫 번째 토지. 토지는요. 밑줄 하세요. 공시지가 기준법. 모든 토지는 공시지가 기준법입니다. 모든 토지. 자, 다시. 모든 토지는요. 공시지가 비교법입니까? 공시지가 기준법입니까? 기준법이죠. 과거 시험은요. 공시지가 비교법. 틀린 말입니다. 단어가 달라요. 공시지가 기준법입니다. 건물은요. 원가법 밑줄. 토지, 건물, 일괄평가는 합쳐서 뭐죠? 복합부동산의 일괄평가. 복합부동산의 밑줄 아세요? 거래사례비교법 밑줄입니다. 과서는요. 밑줄 아세요? 거래사례비교법 원칙입니다. 공장은요. 공장. 공장은 밑줄입니다. 개별 물건을 평가를 합산한다. 자동차는요. 주 방법은 시장성이죠. 거래사례비교법 밑줄. 내려가서 임대료도 시장성이죠. 임대사례비교법 밑줄 하시고요. 무형자산은 영업권이 있죠. 무슨 법? 수익하는 법 밑줄. 그래서 지금 체크된 것들이 계속 반복 잘 나오는 것들입니다. 오른쪽 페이지 제5장 부동산 가격 공시지도 몇 번 나왔다? 25번이요. 앞에다가 별표 3개. 거의 한 문제 늘 나온다고 보세요. 일단 표를 전부 다 비교했죠. 큰 표를 보시면요. 표를 보시면 토지 가격은 두 가지죠. 표준지 공시지가와 개별 공시지가. 다음에 주택은요. 두 가지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입니다. 단독주택은 다시 표준주택과 개별주택 두 가지인데요. 자, 이거 보시면서
공동주택은 그냥 공동주택이지 공동주택은 표준주택이 있다 없다? 없다. 이거 잘 나와요. 예. 그래서 공동주택은 표준주택 단어 들어가면 틀린 말입니다. 공동주택은 표준주택으로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까지 봤잖아요. 그러면 이제 요 종류 중에서 개별자가 붙으면 개별자 국장입니까? 시군구입니까? 무조건 시군구. 예. 그러니까 개별자가 붙으면 무조건 시군구. 개별자가 안 붙으면 누구다? 국자. 구분되시겠죠? 자, 그러면 봅니다. 효력. 표준지 효력은 첫자 보고 뭐랬다? 정일공개. 그대로 나와있죠? 정일공개. 정보제공, 일반적 거래지표, 공적지가 산정, 개별지가, 정일공개. 다음에 개별지가 효력은요, 세부적으로, 세부. 그래서 조세부가 부담금 산정. 한 개 더 추가하면요, 국공유지 사용입니다. 여기까지 기억하시고요. 다음에 표준주택 효력은요, 오로지 한 가지 개별주택 가격을 구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음에 개별주택은 효력이 뭐지? 정조. 정보 제공, 조세부가. 공동주택 효력은 정조. 그래서 정조. 내려갑니다. 공시주체하고 심의 두 개 묶어주고요. 그러면 공시주는 이제 구분되어 있죠. 개별자가 붙으면 뭐 시군구, 안 붙으면 국장. 예. 다음에 심의는요, 개별자가 붙으면 뭐지? 시군구. 예. 개별자가 안 붙으면 뭐지? 중앙. 되시겠죠? 그래서 개별자가 붙으면 시군구, 안 붙으면 중앙자구. 이것도 바꿔서 물어요. 최근 시험은요. 상세내용 볼게요. 1번 토지가격 한 장 넘어갑니다. 가로 2번 표준지 공시지가는요. 1번 의에서요. 가격 공시법 절차에 따라서 자 밑줄입니다. 국토부 장관 밑줄. 이제 반복하는 게 국장. 다음에 박스. 표준지 선정 기준은 첫자 보고 대중, 확안, 대표성, 중용성, 확정성, 안정성, 대중, 확안 네 가지가 표준지 선정 기준이 되고요. 2번요. 표준지의 평가 기준. 항목 4개 있죠. 두 번째, 실제 용도 기준 평가 밑줄. 이 말은요, 실제 용도를 기준 평가하다 보니까 일시적인 이용은 고려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 다음 칸도 밑줄 하세요. 나지 상정 평가 밑줄. 정착물이 있더라도 정착물 없는 걸로 보고 나지로 보고 평가를 해요. 세 번째, 다음 또 밑줄 하세요. 개발이익이 반영된 평가 밑줄. 3번요. 표준지 공시지가의 공시상 항목 몇 개입니까? 6개 묶어주고요. 얘도 출제가 되었는데 빈출은 아니에요. 표준지 공시상은요. 첫 번째 지번 지목, 두 번째 면적 형상지세, 세 번째 단위 면적당 가격, 네 번째 주변 토지 이용 상황, 다음에 위치 및 도로 교통 상황, 마지막으로 토지 용도 제한 이런 것들을 공시하더라. 4번은요. 효력은 뭐지? 네 가지. 정일공개. 정일공개 나오죠. 정일공개. 오른쪽 페이지. 그러면 5번요. 표준지 이의신청. 표준지 공시로부터 밑줄합니다. 30일 이내 밑줄. 서면으로 국토부 장관 밑줄. 국장입니다. 3번. 개별지가는요. 1번 의 보시면 표준지로부터 토지가의 표준표를 이용하여 밑줄합니다. 시군구청장 밑줄. 시군구 다 아는 거죠. 2번 내려가요. 개별지가의 공시는요. 항목 2개 있죠. 첫 번째 시군구는 매년 밑줄합니다. 5월 31일까지 개별지가를 결정 공시. 그래서 개별지가는요. 매년 5월 31일까지 결정하고 공시합니다. 날짜 5월 31일 기억하시고요. 두 번째 모두 밑줄 하세요. 여러 많이 났습니다.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에 대해서는 해당 토지의 표준지 공시지가를 개별지가로 본다. 이거 굉장히 많이 났습니다. 3번 내려가요. 활용은 효력이죠. 뭐지? 항목 3개. 세부적으로. 세금, 부담금. 한 개 더 추가하면요. 국공유지 사용료 산정. 그러면 4번입니다. 이신청. 이신청은요. 30일 이내 밑줄. 시군구청장 밑줄. 아는 내용 반복입니다. 다음 페이지.
주택가격 공시. 단독주택은 표를 보게 되면 두 가지. 표준주택과 개별주택입니다. 표준은 무조건 첫 줄, 국토부 장관 밑줄. 내려가서 효력은 밑줄 하세요. 오로지 개별주택 가격 산정 기준 밑줄. 다음에 오른쪽 개별주택은 첫 줄, 시군구 밑줄. 효력은요, 항목 두 개. 정조, 정보 제공, 조세 부과. 그리고 2번 내려가요. 공동주택 가격 1번 의에서 뭐지? 국토부 장관 밑줄. 국장이 되고요. 2번요. 효력은 정조, 정보 제공, 조세 부과. 여기까지입니다. 문제 보겠습니다. 자, 문제는요, 379페이지. 379페이지입니다. 자, 감정평가 규칙상 용어로 옳은 것은 무슨 말이죠? 제가 말씀드렸죠. 항목이 16개 있었잖아요. 거기서 5개 뽑아내가 한 개만 사 바꾸는 거라. 자, 1번. 옳은 것은 기준 시점은 대상 물건의 평가를 결정하기 위해서 현장 조사 완료 일자, 아니지, 가격 조사 완료 일자. 현장 조사 틀죠. 가격 조사 완료 일자. 단어 한 개만 싹 틀리면 다 틀린 지문이에요. 가격 조사 완료 일자. X. 2번요. 유사지역이란 대상, 속한 지역 앞뒤가 안 맞죠? 속한 지역은 뭐지? 인근지역. 유사 틀렸죠? 인근지역. 3번요. 적산법이란 대상 물건의 제재로 원가에서 감가수를 한대요. 얘는요, 뭐가 되죠? 원가법이죠. 적산법 틀렸고 원가법 설명이죠. 4번요. 수익 분석법이란 대상 물건의 장래 산출할것으로 기대된 순수익이나 미래 현금으로 얻을 환원 할인하여 대상 물건의 가격 또는 가액을 구한다. 이는 바로 가격 구하니까 수익 분석법이 아니고 수익 환원법이죠. 수익 환원법. 5번요. 가치 형성 요인은 자, 대상 물건의 경제 가치에 미치는 일반 지역 개별은 일찍의 세 가지를 말한다. 맞죠? 정답 5번입니다. 정답 5번. 다음 페이지. 28번. 28번. 380페이지입니다. 자, 규칙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옳은 것은. 항목 5개죠. 옳은 것 찾아봅니다. 기업은 대상 물건의 평가액은 적정 가격 또는 적정 임력이다. 얘는요, 바뀌기 전 옛날 규칙, 옛날 규칙. 지금은 아니죠. 적정 가격과 시장 가치. 지금은 적정의 단어 없습니다. 시장 가치를 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시장 가치. 적정 가격에 틀어서 시장 가치 X. 니은번. 살림은 임지와 임목을 구분하여 평가함을 원칙한다. 맞습니다. O가 되고요. 디귿번. 감가수정은 내용연수를 표준으로 한 정액, 정률 상한법 중에서 대상 물건의 적정한 방법에 따라서 함을 원칙이다. 맞습니다. O가 돼요. 리얼번. 평가는 대상 물건마다 개별로 행한다. 맞습니다. 다만 둘 이상의 물건이 일체로 거래되거나 상호간의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가 있을 때는 일괄 평가를 할 수 있다. 이것도 맞는 말입니다. 미연번. 건물평가는 거래사립법이 아니고 원가법이죠. 원가법 틀렸습니다. 옳은 것은 가운데 세 개죠. 미연, 디귿, 리얼번. 정답 3번요. 정답 3번. 다음에 31번. 규칙상 평가 방법 설명이다. 틀린 것은 1번. 건물의 주된 평가는 원가법이다. 건물 원가법 맞죠? 2번요. 집합 건물 소유에 관리하는 법률에서는 구분 소유권 대상이 되는 건물과 대지상을 일괄에 평가한다. 건물과 대지상을 일괄하면 합치면 뭐지? 복합 부동산. 복합 부동산을 평가할 적에는 자, 일괄 평가 맞습니다. 이때는 거래사례법을 주로 한다. 주된 방법 맞죠? 옵니다. 3번요. 임대료 평가는 적산법을 주된 평가합니다. 임대료는 시장성이죠. 시장성. 그래서 적산법이 아니고 임대사례비교법. 시장성이니까 임대사례비교법입니다. 틀리다 3번이고요. 4번. 영업권, 특허권 등 모형자산은 수익성이죠. 수익하는 법 맞습니다. 5번요. 자동차의 주된 평가 방법은 뭐죠? 시장성이죠. 거래사례법.
선박 항공기 주된 평가법은 원가법이죠. 이 두 가지는요, 주된 평가법은 다르다. 맞네요. 틀린 것 정답 3번입니다. 이상 기출문제 마치겠고, 그 다음에 예상문제. 자, 예상문제가 394페이지요. 394페이지입니다. (36번) 규칙상 주된 평가방법 틀린 것은 1번 과수는 시장성이죠. 수익하는 법 바로 틀렸네. 거래사례비법. 정답 1번. 2번 건물은 원가법. 3번 임대료는요 시장성 임대사례법. 영업권은 수익성이죠. 수익하는 법. 모든 토지는 공시지가기준법. 정답 1번. 이어서 가격 공시죠. 다음 페이지 보시면 다음 챕터가 411페이지. 411페이지. 기출문제. 문제 2번요. 개별 공시지가 활용 범위에 속하는 개별지가 하는 순간 뭘 떠올려? 세부적으로. 각종 세금, 부담금 한 개 더 추가하면요. 국공유지 사용료. 요거 묻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그러면요. 2번 재산세 세금이죠. 3번 종부세 세금 맞죠. 그리고 4번 국유지 맞죠. 사용료. 그 다음에 5번 부담금 맞네요. 정답 1번 틀렸는데요. 1번 토지 가격 기준표는요. 효력은 아닙니다. 효력이 아닙니다. 자, 요거예요. 표준지 공시지가에서 여기에서 따로 이제 개별 공시지가, 개별지가를 구하는데 개별지가 효력이 뭐지? 효력이 세부. 각종 세금, 부담금, 공제 사용료. 이게 효력을 물었잖아. 근데 토지가격 비준표는요. 여기서 토지가격 비준표가 들어갑니다. 토지가격 비준표다. 혹시 여기다가 시지개 들어봤어요? 시지개. 아까 계속 풀었잖아. 시지개 곱하니까 개별지가 나오거든. 그러니까 이 표를 적용하는 게 토지가격 비준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문제는 효력을 물었지 효력과 관계는 앞에 이거 물었는 거 아니거든요. 효력이 아니에요. 정답 1번 들었습니다. 6번. 가격 공시도 설명이다. 옳은 것은 1번 개별주택 가격은 매년 1월 1일 결정 공시. 개별주택 가격은 결정 공시는 매년 4월 30일입니다. 4월 30일. 기출 문제는 여기까지 물었습니다. 개별주택 가격 결정 공시는 4월 30일. 2번요. 표준지 공시지가를 공시할 때, 공시사항이죠. 건물의 면적, 구조, 사용 승인일 등 건물사항도 공시한다. 자, 앞에는 표준지 공시지가 해놓고 뒤에 건 전부 다 건물이잖아. 앞뒤가 안 맞죠? 그냥 틀렸어요. 그러면 이제 결국 얘는 뭐지? 뒤에 거 건물에 대한 사항 물으니까 얘는요. 표준지 공시지가 아니고 표준주택가격. 표준주택가격이 공시사항입니다. 표준지 공시지가 틀렸고요. 표준주택가격이 공시사항입니다. X. 3번요. 공동주택가격은 표준주택과 개별주택으로 구분된다. 제가 강조했죠. 공동주택은 표준이 있다 없다? 없어요. 공동주택 해놓고 표준주택 하게 되면 틀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장은 뭐가 되지? 공동주택을 뭘로 바꾸자? 단독주택. 단독주택 가격이 표준주택과 개별주택으로 구분됩니다. 단독주택 가격 설명입니다. X. 4번이요.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에 대해서는 당해 토지의 공시지가를 개별지가로 본다. 그대로 맞죠? 이 질문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정답 4번입니다. 5번요. 개별지가에 대해서는 이의신청할 수가 있죠. 표준지 공시지가도 이의신청할 수가 있다가 둘 다 있다. 틀렸고. 문제 8번. 가격 공시법에 따라서 옳은 것은 지문이 꽤 기네요. 1번은요. 일반 토지거래지표 나가. 그러니까 얘가 먼저 정일공개. 그죠? 일반 거래지표 정일공개. 그러니까 표준지를 묻는 거네. 표준지. 일반 토지거래지표가 되고 국가 등 기관이
공적 지가를 산정한다. 그러니까 정일 공개문리에 적용되는 것은 시가 표준액이 아니고 표준지. 시가 표준에 틀렸고 표준지 공시지가, 표준지 공시지가 틀렸습니다. 2번은요. 개별주택과 공동주택은 효력이 똑같아요. 정조, 정조. 들어보셨죠? 정조, 정조. 그래서 이 두 가지는 효력이 정조 두 가지인데 따라서 주택시장의 가격 정보를 제공하고 국가 등 기관의 과세, 세금 매길 때 주택 산정 기준이 된다. 그래서 정조, 공통, 효력 맞다. 정답 2번입니다. 효력이 똑같아요. 정답 2번. 3번요. 개별 공시지가. 개별 지가는요. 국장입니까? 시군구입니까? 시군구죠. 두 번째 줄 국장 틀렸네. 시군구. 4번요. 시군구는 공동주택이면 연결이 맞아요? 틀려요? 틀렸죠. 공동주택이니까 시군구야? 국장이야? 국장. 네. 안 맞죠? 바로 넘어. 5번요. 국토부 장관은 두 번째 줄 개별 공시지가 있잖아. 개별 공시지가는 국장이다? 시군구다? 시군구. 바로 사실입니다. 정답 2번입니다. 9번. 자, 옳은 것은 27의 문제입니다. 개별지가에 이의가 있는 자는 결정 공시일부터 60일이 아니고 30일이죠. 30일. 60일 틀렸고요. 2번요. 2번은 요거 묻는 겁니다. 일단 원리를 설명드릴게요. 표준지, 개별지가. 전국에 3천 몇백만 필지가 있잖아. 이를 대표하는 약 한 50만 개 정도가 표준지가 있거든요. 그러면 표준지는 누가 구하지? 감정평가사입니다. 감정평가사가 얘를 구합니다. 개별지가 누가 구해요? 구청의 공무원입니다. 네. 그러면 구청의 공무원이 얘가 표준지에 딱 주어졌거든. 표를 딱 보고 우리 계산문제 풀듯이 여기다가 시점 수정, 지역 요인, 개별 시 곱하게 되면 답이 나와. 네. 그래서 공무원이 이렇게 구하거든요. 그러면 얘는 전문가가 맞잖아. 얘는요 자격증이 없어요. 전문성이 높다 떨어진다. 전문성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이게 굉장히 재산권을 따지기 때문에 중요하거든. 중요한데 국민들의 개별지가를 얘들이 이렇게 막 재량권 막 정해버리면 점수가 떨어집니다. 떨어지니까 다시 한 번 더 이거 갖고 여기 나왔다면 결정 공시하기 전에 이 사람들이 다시 평가사에게 한 번 더 전문가인 평가사로부터 검증을 받지. 누구로부터? 얘한테 이게 맞습니까? 검증받는 거예요. 받은 다음에 이제 시군구가 결정 공시하는 거예요. 그러면 검증받게 되면 이제 전문성이 확 올라가 버리니까. 그러니까 얘가 꼭 있어요. 이러면 이제 쉽게 말하면 여러 가지 쟁송 여지가 줄어들거든요. 되시겠죠? 검증. 몇 번? 2번 친구. 국장 틀렸습니다. 개별지가니까 시군구는 표준지가에 아니고 개별지가를 산정한 때에는 그 타당성에 대해서 행정자치부가 아니고 감정평가사의 검정 오죠. 따라서 자 시군구는 표준지가 아니고 개별지가를 산정한 때에는 그 타당성에 대해서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받아야 됩니다. 세 군데가 들었습니다. 3번요. 국토부 장관은 일단의 공동주택 중에서 선정한 표준주택 앞뒤 가면 표준주택은 공동입니까? 단독입니까? 공동은 표준이 없다고 했잖아. 그 뭐지? 단독주택이죠. 자꾸 나오네. 그래서 표준주택이 나왔다. 공동주택이 되고 단독주택입니다. 4번요. 시군구청장은 자 토지의 분할 합병이 발생한 경우에는 7월 1일 기준 날짜 들었습니다. 대통령령이 정한한답니다. 대통령령이 정한한다는데요. 정확히 말하면 이거예요.
1월 1일부터 6월 31일까지 합병분할은 다음날 7월 1일이 되고 7월 1일부터 연말까지 12월 31일까지의 합병사항은요. 다음날 1월 1일. 날짜가 요 두 개 나와야 돼. 7월 1일하고 1월 1일하고. 그러니까 그냥 7일이라면 틀리면 엉키기 말하면 이럴 때 7월 1일, 저럴 때 1월 1일. 얘가 되거든요. 따라서 단순히 7일 하기면 틀린 말입니다. X. 5번. 공동주택 가격의 효력은요, 정조. 그죠? 자, 주택시장 가격 정보 제공. 그리고 두 번째로 세금 매긴다. 정조. 맞습니다. 정답 5번입니다. 예상 문제 넘어가요. 예상 문제. 1번. 표준지 공시지가의 적용 범위 효력에 속하지 않은 건 뭘 묻죠? 정일 공개. 그럼 2번, 3번, 4번 보면 뭡니까? 정보 제공. 3번 일반적 거래지표. 자, 4번 개별 토지평가. 그 다음에 5번 공제지가. 정일 공개 다 나왔네요. 정답 1번. 국유지, 공유지, 상류는 개별지가죠. 정답 1번. 2번요. 가격공시법상 효력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표준지 공시지가는 정일 공개, 공적 지가 산정 맞죠? 옵니다. 다음에 개별 공시지가는 국유 상류도 맞죠? 맞습니다. 3번요. 표준주택 가격은요. 주택시장 정보 제공 아니죠. 얘는 오로지 뭐죠? 개별주택 가격 산정 기준이죠. 표준주택은 오로지 개별주택 가격 산정 기준입니다. 3번 틀렸고요. 4번하고 5번은 똑같이 개별주택이나 공동주택은 효력이 정조. 효력이 똑같잖아. 그래서 개별주택은 정조, 과시 등 업무. 공동주택도 정보 제공. 맞습니다. 정답 3번 틀렸습니다. 4번. 표준지 공시지가에 공시된 설명은 모두 몇 개인가? 표준지 지가의 공시사항. 이런 것들은 나오면 좀 깐깐하죠. 그런데 이때는 전부 다 억지로 암기가 부담이 되거든요. 자, 그래서 일단 기역번, 지번, 리얼번, 단위 면적당 가격, 미연번, 토지의 주변 이용 상황. 이 세 가지는요, 공시해야 됩니다. 그런데 디귿번 했죠. 토지 소유자는 공시 안 해요. 이런 공사가 아닙니다. 소유자는 안 되고, 리연번과 비역번이 있죠. 리연번은 사용 성의된 건물이죠. 비역번, 연면적 그 정도 건물이잖아요. 추론할 수 있겠죠, 그죠? 따라서 사용 성일이나 연면적 등은 리연 비역번은 건물 관계 때문에 표준지 공시지가는 거리가 멉니다. 정답 기역, 리얼, 미연번. 정답 3개. 자, 문제 7번 봅니다. 옳은 것은 1번이요. 표준지 평가시 토지의 정착물이 있거나 사법상 권리가 제한되는 경우에는 정착물이 없는 낮이 상정평가. 정답 1번. 2번요. 개별지가에 대해서 이의 신청할 수가 있지만 표준지 공시지가에 대해서는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그죠? 있다. 틀렸고. 3번은요. 표준주택 가격은 자 정보 제공 과세 여부가 정조 나왔죠. 정조가 나오면 표준주택이 아니고 개별주택이죠. 개별주택 가격이죠. 표준주택 틀렸고 개별주택 가격입니다. 4번요.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대요. 이의가 있으면 국장입니까? 시군구입니까? 시군구니까 두 번째로 국토부 장관 틀렸죠. 시군구. 3번요. 표준지 공시지가는 하나, 둘 이상의 개별지가를 기준으로 토지가격 비준표를 사용해서 산정한다. 세 번 볼까요? 개별지가는 한 개 또는 둘 이상의 표준지 공시를 통해서 토지가격 비준표를 사용해서 개별지가를 구한다. 단어가 앞뒤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개별공시지가는 하나, 둘 이상의 표준지를 기준으로 토지가격 비준표를 사용해 산정한다. 단어가 앞뒤가 바뀌었습니다. 바뀐 단어죠. 개별지가가 하나, 둘 이상의 표준지를 통해서 지가 비준표를 산정합니다.
정답 1번입니다. 자, 이상으로 이제 문제풀이가 다 끝이 났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강조를 마치겠는데요. 오늘 며칠이죠? 9월 1일이죠. 9월달 시험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 언급하고 마치겠습니다. 이거 꼭 명심하세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오늘부터 9월 7일을 두라는요, 여기 티핑 포인트입니다. 티핑 포인트가 뭐냐? 쉽게 말씀드릴게요. 표를 보게 되면요, 얘가 여러분의 점수. 얘는요, 기간입니다. 그러면 올해 1월, 2월, 3월, 4월, 5, 6, 7, 8, 9, 10월인데 10월 26일 시험이잖아요. 여러분의 점수는요, 무조건 대단히 몇 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얘를 넘기면 합격입니다. 1점도 부족하면 탈락입니다. 그러면 자, 요거 있죠. 결정의 날입니다. 지금은요, 요거요, 9월 1일. 이만큼 지나왔고, 예? 요거 남았거든요. 지금 얘가 티핑 포인트입니다. 티핑 포인트. 그러면 요 게시판 보니까 모의고사 있죠, 점수. 예, 보게 되면 이미 70이 넘으신 분도 계셔. 이 사람이 그 합격 수준입니다. 근데 현재 모의고사를 보니까 이런 분도 계셔. 40점대가 많아. 예, 그럼 이런 분들은 불안하거든. 근데 1인분이 여기 들어가, 전부 다. 그러면 볼게요. 이렇게 됩니다. 처음부터 지금까지는요, 분량이 많다 보니까 실력이 늘긴 늘었는데, 어쨌건 점수가 몇 점이라, 뭐 한 40점, 39점, 계속 이제, 좀 올려볼까요? 쭉 올라갔어요. 이렇게 되겠네. 이때부터 점수가 40점이야. 답답해 미치잖아. 예. 이대로 가면 땡! 떨어지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티핑 포인트는요, 지금부터는 탄력받아요. 이만큼 쌓인 게 있기 때문에 이때부터는요, 확 올라갑니다. 얘가 바로 요거. 얘가 바로 티핑. 지금부터는요, 실력이 가파르게 상승합니다. 예. 예. 그래서 여기까지는 뭐죠? 아주 작은 변화. 작은 변화. 여러분들 이렇게 와서 여기까지만 해석된다. 잘하신 거야. 잘한 겁니다. 지금부터 열심히 하면요, 팍 튀어버리거든요. 열심히 하면. 열심히 안 하면요, 이대로 넘어갑니다. 떨어져요. 지금부터 집중하시면 확 올라가거든요. 이때 뭐지? 큰 변화. 지금부터 탄력 쭉쭉 받거든요. 아시겠죠? 관리 잘 하시고요. 문제풀이 과정은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